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성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효성그룹 관련주가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2부에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화학업 섹터도 있거든요. 네. 화학 섹터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쭉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탑팩이 그 효성 첨단 소재하고 효성 TNC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뭐 자세히 얘기했지만 지금 효성그룹 자체가 이제 자회사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법 이익을 해야지 뭐 우리 지주회사는 효성도 좋아지는데 일단은 뭐 효성 TNC를 먼저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작년 2분기에는 80억 적자였다가 올해는 지금 약 한 뭐 3,200억, 뭐 3,500억까지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데 일단은 보면 이제 스판덱스 이게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수익이 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네. 목표가도 지금 뭐 거의 97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또 올리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수소차의 어떤 탱크를 감싸는 그런 이제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효성 첨단 소재도 작년 2분기에는 무려 적자가 428억이었는데 네. 올해는 약 1,100, 1,200억 정도 흑자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이리 보고 저리 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효성 TNC는 일단 내년 신규 공급을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썼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도 결국에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이제 판매 획달을 가지고 수익이 좋아진다는 건데 효성화학도 일단 실적 굉장히 좋아지지만 아마 36억에서 한 올해는 720억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TNC하고 첨단소재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사실 가려있는 그런 모습이 그다음에 오늘 일부에서 뭐 설명했던 효성중공업은 사실은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나빠졌어요. 한 27% 적자는데 어쨌든 간에 효성그룹 자체가 이제 올해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아지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룹사 중에서는 굉장히 아마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흐름 이어가길 바라면서 현재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그룹주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1% 강세 속에 3,26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5% 강세 속에 1,0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서서 개인이 9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47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이 35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38% 오름세 유지하며 79,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카카오는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8%대까지 탄력 받아내면서 26만 5,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테마는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영향인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IB 김영은 오늘 15%대까지 급등하면서 4,84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4%대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2%대 강세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메가 MD가 2%대 강세 받아내고 있습니다. 멀티캠퍼스도 2.89% 강세 속에 39,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살펴보실 테마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만들어지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로지시스가 6%대 탄력 키워내며 1,7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테마는 아이폰 관련 종목들입니다. 아이폰에서 차세대 아이폰인 아이폰 13, 아이폰 13 생산 주문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엔디포스가 15%대까지 탄력받으면서 12,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6%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지금 LG화학은 홀로 좀 2%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1.71% 강세 속에 14,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는 통신 3사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T에서 5G 단독 시대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 KT에서 오늘부터 5G 단독 모드를 상용화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삼성 갤럭시 S20 단말기에서 제공을 시작을 했는데요. 5G 단독 모드는 5G망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서비스는 비단독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도심 핫스팟에서는 5G를, 그 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LTE를 사용하는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상용화된 단독 모드에서는 배터리 이용 시간이 더 길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KT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은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름세로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SK텔레콤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고려대와 손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SK텔레콤이 어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플랫폼을 처음으로 적용할 사례는 고연전, 즉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학교 대항전이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일부 교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계속해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역시 내림세를 면치 못하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꿈꾸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0.31%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통신사와 협력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LG유플러스가 일본 통신사 KDDI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KDDI와 함께 손잡고 5G 사업 발굴 및 6G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도 지금 내림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소식을 통해서 좀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빠질 때는 콜옵션을 사고 오를 때는 풋옵션을 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채워지면은 이제 마음대로 지수를 조정하면서 옵션에서 아마 수익을 많이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계속 뭐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3,400선이 아무튼 새로운 어떤 그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3,300을 좀 돌파하는데 제가 볼 땐 좀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3,300선을 좀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상 좀 살펴봤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뭐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대형주에서 눈에 띈 건 삼성전기가 오늘 그래도 네. 3%대 일단은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도 뭐 삼성전기 일단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의 액션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엠빌이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엠빌을 하는 회사가 이제 액션 스퀘어인데 여기 이제 모회사가 YJ 게임스예요. 근데 지금 어떤 그 뉴스가 있냐면은 텐센트가 이런 액션 그 스퀘어에 약 200억 정도를 지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엠빌의 어떤 판권을 중국의 판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오늘 엑센시큐어하고 YJ 게임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드 가구가 이제 자회사를 둔 오아임 INT 종목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엔드포스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양면 테이프하고 윈도우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또 이 종목이 이제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액면가를 200원에서 500원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또 이제 정치인 관련지어가지고 지금 또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 최재형 후보가 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최재형 관련주들이 오늘 아마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최재형 관련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기가 또 눈에 띄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로는 액션스퀘어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지분 투자에 텐센트가 20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아이폰 관련주로 엔디포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는 최재형 관련주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또 전반적으로 또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또 좋은 투자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슈킹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네, 이슈킹 오늘은 또 공모주 청약 일정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공모주 네.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엠노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카카오뱅크에 드디어. 대해서 네.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주요 이슈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지난주 보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어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이제 레포트를 내는데 주로 보면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산업 분석 레포트를 굉장히 심도있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대여섯 개 업종을 제가 좀 이렇게 스크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공모주 관련해서 이제 두 종목, 엠노라는 종목하고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지금 뭐 공모가나 어떤 공모 주식수가 게임이 안 되죠. 카카오뱅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이번에 좀 그래도 카카오뱅크 청약을 하면 그래도 많은 수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엠노라는 회사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진행하는 회사고요. 일단은 회사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15일하고 16일, 청약은 일단 20일이라고 22일이면서 아마 상장일은 제가 볼 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 7월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회사는 이제 주로 보면은 SCM이라고 일단은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SRM, PSM 등의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의 경우에는 일단은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어떤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협력 업체에게 어떤 그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가
엠노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뭐 크게 일단 SCM이 일단 주 어떤 산업 그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구매 쪽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SCM 시장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2020년에 약 한 940억 시장에서 2027년에 약 2배 정도 상승한 아마 1,800억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SCM의 기업들은 아마 이제 인포라는 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라클, SAP, 레드플레이어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아마 이 회사랑 같이 이런 SCM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문의 현황을 보면은 지능형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그다음에 기준 정보 자동 관리 및 AI 기반 스펜드 분석인데 일단은 이제 지능형 수요 예측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최종 모델을 선정해서 뭐 예측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최적의 어떤 발주 시점, 그러니까 뭐 재고 이런 걸 전부 따지면서 이런 걸 결정하는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하는 이런 어떤 그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AI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기반의 일단은 기준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신규 아이템이 오면 그 등록서부터 나중에 이제 정비에 이르는 어떤 전 과정에 대해서 뭐 라이프 사이클을 뭐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문 현황은 뭐 여러 가지 썼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큐어먼트 플랫폼 서비스 돼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어떤 뭐 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 이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면은 어떤 구매 관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어떤 솔루션이 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요거 어떤 플랫폼 서비스 그 정도는 일단은 그림으로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뭐 특징은 뭐 전문성이라든가 경제성, 신속성, 편의성, 개방과 공유인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이보다는 어떤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계약 플랫폼 서비스 아마 전자서명 자체가 이제 요새는 회사들도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결제를 할 때 보면 이제 전자를 사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도입된 지는 오래됐는데 어쨌든간 이 회사도 모든 종류의 계약 및 서명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은 아마 지금 또 아직은 이게 전자서명이 안 되는 회사들도 대부분 많은데 아마 전자서명이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결제 과정에서 사람들이 부재 중일 때도 네. 이제 외부에서도 일단은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서 뭐 휴가 가서도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이제 물론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소기업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점점 아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역시 주안점을 두는 게 구매 SCM 시스템을 가지고요. 이게 보면 이제 스마트 스위트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 구매 프로세스를 포괄하고 다양한 품목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표준화되는 스트래티직 소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전략적 의사결정, 협력사 관리, 그다음에 GSI 기반의 어떤 확장성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5년에 일단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GS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전자정보의 프레임워크 호환성 뭐 레벨 2를 취득했다 하죠. 또 뭐 이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또 구매 조달 업무를 자동화하고 어떤 구매량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컴플라이언스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 규정, 법률을 이제 어떻게 준수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어느 회사랑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SK의 비중이 13%, 현대 오토에버가 이것도 마찬가지 13%, SDS가 12%에서 기타 해가지고 일단은 주요 거래처가 그래도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비율은 이제 용역, 이제 구매 혁신 컨설팅이 약 75%, 나머지는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아마 이 엠노이라는 회사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종목은 이제 카카오뱅크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계셨죠. 뭐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운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판교 있습니다. 판교. 그래서 네. 판교 있고 뭐 액면가는 일단은 5,000원에서 시작이 되면서 일단 수요 예측은 20일에서 21일, 청약은 26일에서 27일 될 거고요. 아마 상장일은 지금 8월 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이제 5,000원인데 이제 희망 공모가가 이제 33,000원에서 39,000원인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기존의 뭐 은행 업종들을 거의 뭐 능가하는 그런 시총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들 긴장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일단 2017년에 일단은 이제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모바일 앱 기반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금융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 했는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모바일 뱅킹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젊은 세대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아직 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모바일 뱅킹은 익숙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모바일 뱅킹의 이용 실적이 아마 등록 고객 수가 지금 매년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 건수도 지금 2018년에 691만 건에서 거의 1조 건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 금액도 2018년에 약 한 5조 2천억에서 지금은 거의 9조까지 이제 계속 이런 모바일 뱅킹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터넷 은행에 기반을 둔 우리 카카오뱅크의 어떤 계속 기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보면 이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 보면은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랑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역시 보면은 일평균 이용 건수가 가지고 간편 결제 서비스가 네. 송금보다는 더 많은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에 점유율이 2.3%, 국민은행이 27%, 신한은행이 24% 이런 순인데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2018년에는 1.2%에서 점점 계속 조금씩 일단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화 예수금의 추이고요. 근데 원화 대출금은 굉장히 그래도 점유율이 높죠. 거의 네. 9.1%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도 거의 2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장세라면은 이런 대출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카카오뱅크가 좀 더 앞으로는 능가하지 않을까. 사실 모바일로 하는 건 편할 거거든요. 저는 뭐 안 해봤지만 일단은 당연히 네. 아마 우리 젊은 우리 많이 사용을 하죠. 고객들한테는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단이 100%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UX. 가지고 이게 이제 비대면 실명 인증으로 7분 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밀번호라든가 공인 인증가 아닌 지문 인증 및 패턴 잠금으로 편리성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4월에 카카오뱅크 앱 2.0을 출시하면서 모든 이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해졌다.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중심의 상품 및 혜택이 잇따라 가지고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약해서 카카오뱅크에 특화된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뭐 카카오뱅크 미니 모임 통장 26주 적금 저금통 아마 이런 상품이 계속 좀 아이디어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포가 없기 때문에 뭐 ATM 수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수료 그다음에 점포의 어떤 임대료 이런 것에 아마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수익 면에서도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기술이 당연히 이제 이 회사는 아마 중심이 되겠죠. 물론 뭐 다른 은행들도 IT 기술에 굉장히 앞서 있지만 여기는 특히 이제 모바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히 IT 기술이 유한다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 인증 시스템 그다음에 저금통 그다음에 FT 고도화 등 서비스 자체가 좀 차별화된 이런 거를 지금 주요 어떤 특화된 수단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재무 비율은 일단은 작년 일단은 말에 부채 비율이 이제 850%에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은 자기 자본이익률이 4%, 영업이익은 이제 15%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이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일단은 824%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모를 하고 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유통 물량 자체가 28%, 27% 정도 되기 때문에 30% 미만인데 원래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과연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뭐 우리 카카오뱅크까지 제가 일단은 네, 연구를 했고요. 살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후반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뉴스를 했는데 오늘은 네. 제가 섹터별로 좀. 가지고 지금 이제 7가지 섹터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일단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요 섹터는 이제 화장품, 섬유, 그다음에 음식료, 담배, 미디어, 엔터, 레저, 통신 서비스, 자동차, 정유화학, 지주회사. 굉장히 많은데 과연 뭐 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화장품, 섬유, 유병은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일단은 이제 레포트를 봤는데 이제 올 2분기가 이제 화장품은 피크아웃이 다가온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은 중국의 소매, 국내 면세가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어떤 보복 수배에 대한 특수가 제거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성장 축소가 불가피하고요. 주가는 일단은 소비 회복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또 팬데믹 4차 변이라는 가지 또 계속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이미 아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산업은 일단은 화장품 저베타는 추가 상향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섬유 의복의 고베타는 일단은 상향 계속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은 일단 기저효과의 자회사 특시 아닌 본업 성장 지속성 확보 업체를 선별해서 일단은 화장품에서 탑픽은 코스맥스 그다음에 섬유 의복에서는 일단은 F&F가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피크아웃이 다가온다라든지 중국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보복 소비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의 온라인 성장 상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일단 온라인보다 성장 상에는 비경상적이며 그다음에 보복 대상 품목이 아마 타 군으로 아마 옮겨갈 수 있다는 게 해서 오를 만큼 올랐다 해서 코스피가 일단 올해 11% 올랐는데 화장품은 15% 올랐고 의류가 58%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해서 제가 볼 때는 기저 효과가 역기저 부담으로 지출 약자가 소비 이축으로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전환되기 십상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최선호주는 화장품에서 코스메스, 이제 섬유 유복에서는 이제 F&F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아마 중국 법인 상장 관련 모멘텀 강화가 일단은 상존하고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코스맥스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맥스를 일단은 추천했고 그다음에 섬유 의복에서는 이제 국내 브랜드 어떤 순위 상승과 레저 확대 그다음에 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어떤 면세양 폭발적 판매 성과로서 뭐 차별화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도 보면은 F&F를 일단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맥스도 뭐 최근에 좀 굉장히 올랐어요. 올랐죠. 네. 12만 5천 원에서 일단은 계속 올라서 지금 이제 14만 2천 원까지 지금 일단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고 앞에 보시면 어떤 박스권을 일단 네. 돌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F도 보시면 이제 새롭게 재상장이 됐는데 지금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가 57만 5천 원. 이제 어제 이제 54만 9천 원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담배에서 이제 하나금융에서 나온 자료인데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해가지고 일단 하반기를 겨냥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어떤 음식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아마 4.2%, 그다음에 담배는 약 7% 정도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상반기는 전년 역기점이 원 부자재 투입가 상승, 그다음에 어떤 그 스프레드 축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역기저 소멸 및 B2B 채널 회복, 그다음에 이제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제 증익도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에 일단은 곡물가도 아마 가파른 상승 이후에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아직도 판가 인상을 단행하지 없이 주가는 아직도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라는 거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는 인상 가능성을 보고서 일단은 이제 저가 매수를 보는데 일단은 대형 3사에서 보면은 KTNG 그다음에 CJ제일당, 오리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아마 CJ제일제당을 제하고서는 모두 감익이 예상이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라면은 원가 부담이 이제 가정 카테고리야지 지금 뭐 라면 가격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유음료 업체는 편의점 어떤 트래픽 회복 기인에서 견자한 시연 성장을 시현했는데 빈가 업체는 아마 6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실적이 좀 아쉬웠다는 어떤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식자재 업체들은 1분기에서 일단은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일단은 CJ제일제당, 롯데칠성, 신세계푸드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업체들은 중장기 전략 변화를 통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일단은 견조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 아마 차선이주는 일단은 농심하고 빙거래를 제시했는데 네. 일단은 뭐 CJ제일제당은 역시 뭐 2분기에 연결 매출의 영업이익이 연결 매출액은 약 4.5%, 영업이익은 일단 7%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증익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이던스에 부활하면서 목표가는 일단 6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뭐 CJ제일제당도 차트 보시면은 49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40만 원대 지금 아래꼬리 달고서 지금 121선이 지지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제당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요새 이제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네. 플라스틱의 어떤 생분해, 그러니까 이게 분해되는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앞으로는 인기를 끌 텐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가 CJ제일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어떤 우리 플라스틱에 대한 또 폐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CJ제일제당이 아마 또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마 이쪽이 아마 선두로 치고 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 얘기 나올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CJ제일제당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롯데칠성도 아마 단기 실적보다는 큰 그림에 주목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2분기 작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한 6,4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50% 증가한 442억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일단은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는 이제 투자 유효한데 투자 포인트 자체는 이제 곰표 밀맥주하고 제주 우리 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네. 이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OEM 사업이 되고 있는데 롯데칠성도 보면 17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13만 원대 13만 원 중반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121선이 잠깐 하회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롯데칠성도 일단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세계푸드도 근데 식자재 업체죠. 아마 지금 매출액이 3천억대, 그래서 아마 작년 대비 5%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67%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일단은 계속 영업이익 자체가 아마 257% 증가하는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신세계는 역시 요새 보면 이제 프로야구를 이제 인수해서 창단을 했죠. 아마 그런 어떤 마케팅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지금 랜더스 얘기 나왔죠. 그래서 신세계푸드도 보면은 이제 11만 2천 원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이제 조정받고 있어. 이제 10만 원 아래로 왔는데 아직까지만 61선이 견고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섹터 엔터는 이제 3개월 동안은 오버웨이트에서 지금 뭐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소 섹터를 보면은 전통 광고, 엔터, 카지노는 오버웨이트. 그다음에 디지털 광고, 드라마, 여행은 좀 언더웨이트. 그래서 방송은 종목별 의견이 상이한데 SBS는 오버웨이트, CJNM은 일단 시가 비중 유지해서 일단은 뭐 안 좋은 거죠. 시가 비중. 그다음에 탑픽으로는 SBS, SM, 강원랜드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 선호주로는 제일계획, YG엔터, GK를 제시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강원랜드나 뭐 GK 이런 종목들은 좀 아마 안 좋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감신 종목은 또 뭐 롯데 관광개발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아마 예상 영업이익이 유니버스 20개 종목이 약 전 분기 대비 134% 증가한 1,567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미디어는 10% 정도 증강으로 나오고 콘텐츠는 6%, 그다음에 호텔 레저는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보면은 이제 미디어 부분이 굉장히 일단은 좋다 해서 컨센서스와 괴리가 큰 기업은 CJ, CGV가 이제 하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회하는 거는 SM하고 일단은 강원랜드에서 아마 신규 추천 종목이 아마 SBS 탑픽이고 그다음에 차선호주는 제일기획. 그래서 아마 SBS는 일단은 이익 레벨이 급상승하고 잠재 매각 이슈가 있다. 그다음에 엔터에서는 일단 SM이 탑픽인데 철저한 비용 관리, NCT의 급성장, 그다음에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차선호주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레저는 강원랜드인데 올해 아마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실적이 정상화 될 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차선호주는 이제 GKR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역시 이제 감신 종목인데 역시 레저 부분도 좀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SBS가 2분기 연계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428억, 영업이익이 무려 1,900% 증가한 328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 광고가 굉장히 증가한 거로 나오고 차트 자체도 일단 52,600원에서 찍고서 42,000까지 거의 20% 빠졌다가 지금 이제 50% 정도 아마 회복한 모습인데 아마 SBS도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상승 추세가 아마 지금 탄력이 좀 붙은 거로 예상이 되고요. SM도 역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일단 주가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뭐 엄청 오르고 그렇죠. 있죠. 네. 3만 원에서 거의 67,500까지 뭐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아마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막 이렇게 오르는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좀 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도 이제 매출액도 490% 일단 늘어날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인데 과연 턴어라운드가 이제 언제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거의 뭐 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만 5천 원까지 빠졌는데 아직도 121선에서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아마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들어갈 자리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통신 서비스입니다. 통신 서비스가 일단은 이제 SK증권에서 아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SK증권인지 몰라도 탑픽을 SK텔레콤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2분기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 예상이고 아마 통신 3사 자체가 굉장히 일단 실적이 좋은 것으로 양해오는데 일단은 뭐 원인은 이제 5G 가입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TV야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부분에 있어서도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아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연초 대비 5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6월에 들어서는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6월에는 아마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수익률은 2.3% 대비 이제 언더퍼폼을 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을 못 따랐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 하락 원인이 SK텔레콤의 어떤 분할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LG U+의 어떤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발표, 그다음에 KT의 KT 알파 출범 이후에 단기 못 맺던 부재,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아마 상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통신업종은 이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지분율 상한세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50%가 거의 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이제 수급에서 일단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개인하고 어떤 기간의 싸움인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아마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5G 가입자 연말에 2천만 명 가입자 돌파 유력하고 IP TV 가입자도 6월 중에
아마 2천만 명 돌파가 확실시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통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아마 주가 수익률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다 해가지고 일단은 탑픽으로는 아마 SK텔레콤을 제시를 했고요. 분할 이후에 존속해서는 통신 부분에 아마 집중이 될 거고 아마 나머지는 이제 또 사업 또 뭐 분류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신설 회사도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또 KT의 경우도 KT 알파 출범 이후에 커머스 부분을 강화했다.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LG U+도 아마 현재는 저평가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코스피 지수 대비 통신 3사의 시총은 아마 코스피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은 2분기에 실적도 좋고 새로 출시될 구독 서비스를 일단은 출시를 한답니다. 하반기에서 네.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39,000원을 30분간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목표가를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탑픽으로 일단은 제시한 종목이 SK텔레콤에서 339,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32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SK텔레콤이 뭐 연초 작년에 보시면은 거의 20만 원대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뭐 우리 투자자분한테는 SK텔레콤 무조건 20만 원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 하는데 네. 오르고 나서 좀 빠지지 아니니까 더 이상 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20만 원 대비 뭐 거의 1년 만에 5, 60% 올랐으면 그렇죠. 우리는 대형주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퀄리티 오버 퀀터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이제 하이증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떤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 좋은 퀄리티 제품을 만드냐가 일단 중요하다 해서 일단은 이제 어떤 프라이스 어떤 거 뭐 판매 단가의 어떤 수량이 아니라 네. 어떤 거 품질이 좋아진 이런 거로 되는데 결국에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올해 어떤 글로벌 어떤 판매량 자체는 2019년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수준을 좀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은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아마 좀 네.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설상가상으로 미국도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을 해놔가지고 이제 2월달에 아마 또 오스틴에서 또 한파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해가지고 아마 자동차 어떤 반도체 업계에서 아마 이런 영향을 인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2019년보다는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도 더 높은 이런 또 역전 현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철저히 아마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수요는 하반기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판매 호조, 개별 서비스 인하가 연장되면서 국내 판매 호조도 지속될 수 있고 미국에는 일단은 현대차, 기아가 어떤 간에 판매 어떤 것 가치, 중고차 가치를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고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일단은 PPI가 계속 2017년, 18년 수준을 상회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일단은 아마 앞으로 자동차 쪽은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요. 유럽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퀄리티, 그래서 퀀티티보다는 퀄리티가 좋다 해가지고 일단은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신규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제네시스 금융이 현대차, 기아, SEB, 모비스, 한원 시스템, 만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완성차에서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일단은 네.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보시면은 뭐 지금 거의 28만 9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나오면서 지금 계속 121선에서 등락이 엇갈리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유화학. 네, 전문가님이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못 여쭤봤는데요. 네. 맨 초창기에 이제 화장품주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코스맥스를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 코스맥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시청자분이 물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코스맥스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왔는데 네. 뭐 7월 13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외국인도 계속해서 샀더라고요. 6월 30일부터. 네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뭐 시청자분이 의뢰를 좀 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네.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보면 이제 지금 뭐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18만 원 정도 주고 KB증권에서도 17만 5천 원 정도. 네,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이 뭐 계속 6월 말부터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분도 뭐 계속 사는 모습이죠. 네. 투신수 타고 뭐 이제 개인들만 팔고 제가 볼 때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사는 모습인데 네. 아마 이제 어떤 이런 그 수급에 있어서 네. 개인이나 외국인 어떤 주체가 갑자기 돌변하기 전까지는 아마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지만 물론 네. 이제 지금 워낙 그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올랐죠. 수익률 면에서는 좀 열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제 LG 생활건강도 말씀드렸었죠. 네. 어젠가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LG 생활건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은 그렇죠. 조금 지금 꺾이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보면- 경우는 네, 일단 지금 일단은 들어가는 지금 자리는 들어가면 아니고 아니다. 오히려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서 네.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예측했는데 올라가는 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손실을 잡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가격을 해서 들어가면은 마음 편히 아마 사더라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뭐 차트를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동차까지 살펴봤는데 정리화학주 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흐름이 끊어서 정리학도 보면 죄송해요. 이제 그 눈높이 더 올려도 부담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2분기는 뭐 분기 대비는 감이나 시장 컨센서스 상위 이상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화학주는 하반기는 좀 안 좋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또 어느새 내부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학은 벤젠이라든가 PX 가성소다 이쪽이 아마 상승폭이 이제 컸다고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컨센서스 영업이익 대비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롯데 정밀화학. 어제 우리 일부에 수ችን 롯데 정밀화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세 종목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가 적으면서 일단은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하고 효성 TNC가 탑픽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효성그룹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오히려 목표가를 내렸기 때문에 LG하고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타이어 코드.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TNC는 스판덱스 역시 주가가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주회사인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은 주워 담을 때라 해서 과도한 저평가 극면해가지고 일단은 ESG에서 나오는데 결론은 SK입니다. SK. SK가 네. 완벽한 스토리를 부여한 지주회사 해가지고 진화를 거듭한다. 자회사 지분가치에서 지금 SK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36만 돼서 이 집 지금 7만 원이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여기서 동그라미 결론은 좀. SK다 이렇게 네.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는 항상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